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되고 나서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답답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분야는 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원래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창출, 예.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근데 거기서는 외교 안보 분야만큼 이렇게 빛나는 성과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 이제 교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답답하다는 뜻은 이렇게 예상처럼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가 돼서 막 이렇게 민생이 좋아지고 이러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감 뭐 그런 생각일 수 있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내 책임인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대통령 책임 같은 이런 중압감 이런 데서 오는 하소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김명주 장관하고 전화 연결됐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좋지만은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예.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에코 세대라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청년 실업률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추경을 지난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것이 금방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또 갑작스럽게 뭐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누적된 거기 때문에 이 군부를 떼더라도 이렇게 윗목까지 따뜻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교체됐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경질 혹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계속 경질성 인사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경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월드컵 축구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 선수를 갑자기 감독이 빼겠습니까? 교체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잘했다. 베스트 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선수 교체. 네. 감독은 왜 교체 안 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감독은 좀 더 지켜보자. 갑자기 팀워크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축구로 치면 감독의 용인술 이런 게 실제로 승패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수 교체를 했다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원, 정전 의원이랑 친분이 있는 조한기, 송인배, 김종천 이런 비서관들이 이제 교체되거나 승진하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했는데요. 네. 야당에서 드루킴 특검 수사대장자인 송인배 비서관이 청와대 자리 옮긴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사하지 말란 말 아니야? 압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네.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잘한 거냐 이렇게 야당이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사의 문제이고 그리고 아니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되는 마당에 청와대 비서관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겠죠. 예. 그것은 수사를 받은 이후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할 일이지 그 대통령 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특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장관이 듣지를 않는다 라면서 이제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할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진짜로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삐그덕거리는데 왜 관련 부처에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유세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타난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실상 유세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노동계에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반발을 사고 있고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요? 예. 비서관들은 이제 몇 명 교체됐고 또 장관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소폭 개각 뭐 중폭 개각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국면 전환을 할 필요성도 없고 예. 그리고 농림식품부 장관 등 몇몇 이제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폭 개각. 소폭 개각. 네. 자, 지금 각 당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날짜가? 네. 근데 지금 뭐 좌천, 타천 한 수명 정도 인사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사람도 나왔는데 김부겸 장관의 당권 도전 여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굉장히 그것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판에 대통령을 소환한 거거든요. 등판시킨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적절하지 않았다.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으면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김부겸 장관은 이번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다른 어느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을 전당대회 판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두가 친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어느 보수 언론 하나 비판을 했는데 예. 뭐 당원들이 뼈무늬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옛날에 무슨 진박, 친박처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친문 계파의 수장이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가 자기 당대표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이라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장 짝을 맞춰 환상의 복식초처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 안 친하다 그것이 뭐 전당대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보수 언론에서 친문을 넘어서 뼈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네. 동아일보에서 오늘 됐어요. 그거는 갈라치기 하는 거죠. 예전에 2002년 대선 때요. 대선 경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 손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이간질하는 거죠. 예. 정전 의원님 우리 방송과 동시간대 하고 있는 박지훈은 세계는 우리는 여기 출연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해찬이냐 아니냐로 추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본인이 직접 나간다고 공식 선언했나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총리가 당대표로 나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될 것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사실상 지금 당대표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 무엇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야당이 아니라 도전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어와 관리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관리 그리고 전국 주도권, 카리스마 뭐 이런 것이 좀 지금의 조건 속에서는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자타공인 누가 봐도 이해찬 총리가 나오는 순간 가장 큰 상수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모르죠. 네. 안 물어봤습니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정청래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안 합니까? 원 외에는 예. 당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민폐다. 왜냐하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상시적으로 당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원내 중심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홍준표 대표도 원외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배지가 아니라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나를 깜부는 거냐. 그런 정도로 당대표인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당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 예.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카리스마가 아니면 원외 인사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오히려 당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나가려고 한번 생각했었잖아요. 제가 나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었죠. 아, 예. 근데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여쭤봤더니 네. 손해 가는 길을 선택해라. 나가지 마라. 그렇게 저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아까 뭐 그 보수 언론에서 뼈문 얘기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쨌든 친문과 비문의 대결이라고 하면 친문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면 교통정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친문과 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주류와 비주류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친노냐 비노냐 막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마치 친노 계파의 수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저희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사 3사가 출구조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1%거든요. 그럼 80%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그러면 그 80%를 다 친문이라고 할 거냐. 예.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비주류가 하는 것보다는 주류가 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원활한 뭐 협조관계, 협력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문, 비문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래도 친문 인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친문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를 제가 반대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8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미 외연을 많이 확장해놨어요. 예, 예. 그러니까. 80%가 지지하면 외연을 확장하면 태극기 부대를 그러면 감싸 안으려고 하는 예. 거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만큼은 중도 중원, 예연 확장 이런 말은 어쩌면 불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도 내 책임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대통령 책임 같은 이런 중압감 이런 데서 오는 하소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김명주 장관하고 전화 연결됐습니다만 그 고용 지표가 좋지만은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에코 세대라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청년 실업률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추경을 지난번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것이 금방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또 갑작스럽게 뭐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누적된 거기 때문에 이 군부를 떼더라도 이렇게 윗목까지 따뜻다. 예. 네.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장관이 듣질 않는다. 라면서 이제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할까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진짜로 했어요. 저는 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최저임금 산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삐그덕거리는데 왜 관련 부처에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유세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타난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실상 유세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노동계에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되고 나서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부총리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답답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분야는 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원래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근데 거기서는 외교 안보 분야만큼 이렇게 빛나는 성과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 이제 교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답답하다는 뜻은 이렇게 예상처럼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가 돼서 뭐 이렇게 민생이 좋아지고 이러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감 뭐 그런 생각일 수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수 교체를 했다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의원, 정전 의원이랑 친분이 있는 조한기, 송인배, 김종천 이런 비서관들이 이제 교체되거나 승진하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했는데요. 네. 야당에서 그 드루킴 특검 수사대장자인 송인배 비서관이 그 청와대 자리 옮긴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사하지 말란 말 아니야? 압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네.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잘한 거냐 이렇게 야당이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사의 문제이고 그리고 아니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되는 마당에 청와대 비서관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겠죠. 예. 그것은 수사를 받은 이후에 수사가 필요하다면 할 일이지 그 대통령 인사를 가지고 왈가할 일은 아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오늘 특검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교체됐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경질 혹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계속 경질성 인사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경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월드컵 축구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 선수를 갑자기 감독이 빼겠습니까? 교체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잘했다. 베스트 플레이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선수 교체. 네. 감독은 왜 교체 안 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감독은 좀 더 지켜보자. 갑자기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축구로 치면 감독의 용인술 이런 게 실제로 승패와도